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제 핀란드인데요. 요거만 하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의 이야기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핀란드는 그 강소국이에요. 핀란드는 그 강소국가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마찬가지로 보편적 사회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뭐 핀란드 하면 생각나는 게 또 그 흔히 말하는 자일리톨이죠. 자일리톨껌이라 그러죠. 자일리톨 같은 경우는 설탕하고 뭐 공통점이라면 단맛이 난다는 건데 다소 다른 점이라 그러면 이제 자일리톨은 순수했을 때 순수한 자일리톨 성분은 구강 건강에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수한 자일리톨을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먹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뭐 핀란드 하면 생각나는 게 자일리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 자, 근대적인 의회 개혁. 사실 핀란드가 이제 좀 특이하다고 하는 거는 1906년이죠. 아주 오래전에 의회 개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지금 110년 전이죠. 110년 전에 현재 우리의 의회와 같은 개혁이 실시돼서 지금까지 계속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본받을 만한 점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자일리트도 얘기했지만 핀란드 하면 또 사우나죠. 이게 그 나무로 만들어진 사우나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핀란드를 이끌어가는 큰 산업 중에 하나는 임업이에요. 임업, 나무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게 이제 재질이라 그래가지고 펄프 종이죠. 그래서 이 워낙 임업 자원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제지 산업 펄프 같은 게 매우 발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우리는 흔히 말하는 뭐 아니 뭐 종이야 뭐 남는 게 종이고 맨날 살 수 있는 게 종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종이도 원목이 좋아야 원재료가 좋아야 뭐 종이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이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쓰이는 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옆에 보시는 이런 것부터 나무가 쓰이는 데는 아주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종이만 생각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절하게 이제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고 하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가 좀 그 제가 알기로 마을 단위예요. 그래서 마을 단위 오순도순 모여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을, 그 다음에 울창한 산림 지나가지고 저쪽 마을이고 뭐 옛날로 따지면 마차 타고 가가지고 저쪽 마을이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이게 적절하게 권한이 분산되는 게 서로 일하기가 편하고 서로 살기가 편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핀란드는 원래 노키아라는 막강한 그 통신 기업이 있었는데 이 노키아의 뭐 핸드폰 같은 경우가 과거에 그 기술력이 뭐 전 세계를 한 번쯤 휩쓸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게 또 안타깝게도 이제 노키아가 이제 완전히 쇠락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핀란드가 사실 약간 어려움을 겪죠. 이 노키아가 전체 국가를 다 떠받치고 있었던 국가인데, 아니 저 기업인데 이게 이제 사라지고 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 핀란드는 약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스타트업 창업이 잘 돼 있는 나라죠. 그래서 기술력은 사람 머릿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하기 시작하죠. 정보통신 기술의 창업을 아주 많이 실시하는 나라가 바로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그 핀란드 산업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연구 개발하고 협력하는 협업이 좀 강조되는 나라에 속해요. 그래서 핀란드는 그 창업 중심의 국가고 그게 또 자기들끼리 창업하기도 그러니까 모이기도 하고 외국의 기업과 협력을 해서 좀 더 흔히 말하는 시너지 효과, 상생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핀란드가 여전히 뭐 보편적 사회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나라이면서도 뭐 통신이나 정보기술 이런 쪽에 여전히 강점이 있는 나라죠. 자,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이죠. 왜냐하면은 핀란드도 그 기술력 하나를 가지고 이게 저 국가의 어떤 재정을 좀 벌어오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만약에 이걸 덜 시키게 되면은 이게 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길게
무료로 교육시키는 나라가 이제 핀란드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라기보다는 뭐 현장에 가서 일하면서 학기를 채우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아니라 뭐 회사의 뭐 엔지니어 또는 사장님이 와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육으로만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핀란드도 이게 분명히 연구 협력 개발이 활발하다는 거는 뭐 갑자기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뭐 우리가 오늘 제품을 개발하는 데 가서 같이 뭘 만드는데 제품 개발하고 가는 거고, 오늘은 뭐 디자인 무슨 뭐 진짜 해보는데 뭐 진짜 하는 거고, 이제 아마 이런 식의 교육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땐 교육을 이렇게 대학원까지 무상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학생이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근로자 역할 같은 거 하는 거고, 근로자가 때에 따라서는 학생으로 더 전환돼서 공부하는 거고, 이게 돼야만 제가 보기에는 핀란드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교육에 열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소득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를 했었는데,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때가 되면 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논리가 기본소득입니다. 근데 이 기본소득은 이게 사회복지가 강력하게 추진되는 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이제 기본소득은 사실상 이미 돈이 아닌 다른 걸로도 지급이 되는 건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개개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만약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소득만 받는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각자의 역할은 각자가 어느 정도 이상은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등, 역시나 평등 의식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끈질기다는 표현이, 이것도 영어 단어가 아니라 가지고 발음을 제가 모르겠는데, 이 핀란드 사람들도 이게 책에는 근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근성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 좀 집요하고 집중해서 일한다는 뜻이 근성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끈질김이라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 생활력이에요. 뭐 흔히 말해서 핀란드도 굉장히 독일하고 러시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핀란드가 이제 또 옛날 중세 역사를 보면은 이게 좀 완전 변방 중에 변방인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뭐 이제 뭐 소외되거나 외면받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이제 좀 잘 견뎌가지고 지금의 국가가 됐다는 점에서 이걸 끈질김으로 표현하는 게 제가 볼 때 제일 정확한 얘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직성과 신뢰성, 마찬가지로 핀란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청렴 지수를 가지고 있고, 뭐 또 행복 지수도 높아요, 핀란드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뭐 똑같은 앞에 두 나라가 똑같은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원어 구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핀란드는 이제 여성들이 보통 3-4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게끔 교육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핀란드 언어가 좀 되면은 독일어도 좀 신문 같은 거 읽을 수가 있고, 그 옆 인접 국가들까지 이 웬만큼 언어로 방송이나 신문을 다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제가 예전에 이걸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뭐 독일이나 핀란드에 이렇게 잠깐 계셨다 오신 분들 보면은 이게 다른 나라 신문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언어가 구사된다는 점은 이게 결국엔 또 똑같은 얘기예요. 언어가 돼야 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협력을 하던가 말던가 하죠. 그러니까 언어가 되니까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교육을 강하게 시킨다는 얘기는 이제 교육 수준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의 정치 사회 참여가 매우 활발하다라고 돼 있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는 대체로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하고, 그 다음에 성평등 의식이 어릴 때부터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너무 복지만 그냥 그거만 아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조금 더 알아도 이제 교육 정도가 이제 뭐 굉장히 공짜로 교육한다 이 정도거든요, 일반적인 수준에서는요. 그런데 상징적인 뭐 왕이라는 그 존재가 있는 거부터, 그 다음에 처음에 세워진
그 정치나 정책 기조가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웨덴 같은 국가들은 그 술을 엄격하게 규제를 해요. 그래서 뭐 술 파는 곳에서만 팔아요. 우리처럼 뭐 그냥 편의점 사고 이게 아니라 그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 아마 그 저 소매점 같은 데에서만 팔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밤늦게까지 절대 아니고 딱 그냥 시간 되면 딱 문 닫고 끝나는 그런 술 판매입니다. 주류 판매이기 때문에 이 세 국가가 술에 대해서 관대하진 않아요. 엄격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뭐 흥청망청 뭐 이렇게 뭐 즐기고 뭐 흔히 말하는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오늘 죽을 때까지 뭐 하자 이런 개념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조용조용하고요. 조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인도 안에서 노는 거에 대한 게 좀 강한 편이죠.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아이들한테 혹할 만한 것들이 아이들을 좀 유혹할 만한 그런 캐릭터도 있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또 그 앵그리버드 그다음에 클랜 오브 클랜 그 클랜스 오브 클랜인가요? 그 게임 하는 거 있죠? 그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캐릭터도 좀 웬만큼 좀 만들어내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그 나름대로 그 하나하나씩 뭔가 이렇게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사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아예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높아서 공동체 뭐 나도 열심히 뭐 할 테니까 너도 다 우리가 각자 열심히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걸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 먼저 사신 분들이 다 받았다.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중년에 이렇게 되고 노년에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만약에 앞에서 안 하는데 나보고 하라 그러면 하겠냐고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국가는 그 뭐 그리고 이제 그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이 다큐멘터리에서 방영이 몇 번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뭐 한 10년 전, 20년 전에 스웨덴 뭐 기자들이 가서 그 의원님 따라다니면서 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걸 한번 방영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매력을 완전히 느꼈고 아 저러니까 복지국가가 되고 그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정치인의 어떤 그 청렴성 같은 게 보장될 수밖에 없는 국가고 그리고 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이 언어 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의 그 쓰임새라든가 용어의 정확성이 좀 중요한 나라에 속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허투루 말하면 제 생각에는 이 사회에서는 좀 퇴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아까 뭐 제가 그 스웨덴 얘기할 때 안테 법칙 뭐 이런 거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되지도 않는 말을 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딱 필요한 말만 하고 정확한 용어를 구사하고 이런 게 이제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이게 또 교육이에요. 결국에는요. 그 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확한 용어를 쓰는 방법 해서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군더더기 있는 말 하지 말고 간결하게 그러다 보니까 의자도 간결하고 책상도 간결하고 집도 간결하고 그 다음에 그 얼음 동굴 같은데 나중에 가실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얼음이 안 녹을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얼음 그냥 있는 그대로 얼음 잘 깎아가지고 뭐 흔히 말하는 만화책에 나오는 동화책에 나오는 걸 보여주는데 간결함이에요. 간결함. 근데 그 뒤에 또 기술력이 덧붙여지는 거죠. 아니 얼음인데 왜 안 녹을까? 여러분 우리 강의실에 모여도 지금 좀 춥잖아요. 근데 강의실 들어오면 따뜻하잖아요.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리고 건조하잖아요. 건조다 보니 눈 아프고 뭐 졸리고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얼음 같은데 차가운 시설에 들어가는데 분명히 습기가 생긴다고요. 분명히 이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할 텐데 그게 왜 없을까? 생각해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공기청정기, 제습기, 그 다음에 환풍에 관련된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국가의 얘기를 단순하게만 그냥 돈 많이 내고 돈 많이 받는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술들이 다 있는 거고
뭐 이런 나라들은 그리고 나중에 관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오르드라 그러죠. 피오르드라고 하는 거예요. 산이 있고 바다가 산 중턱, 산 정상까지 바다가 이렇게 쭉 강이 아니라 바다가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특이한 관광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 그 다음에 그 어선 그리고 그 바다가 얼었을 때 배가 지나가는 쇠빙선이라고 그러죠. 그 바다 얼음을 깨고 오는 쇠빙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 흔히 말하는 수력 발전. 그 피오르드가 이게 정상까지 가는 거예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수력 발전, 자연 친화적 발전, 그 다음에 생태계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만 보시는 거는 이제 뭐 이번 영상을 보시고 그 생각에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강의실을 못한 얘기를 비교 정책론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